만약 하루 딱 시발로 혈관을 지키고 혈당 걱정도 줄이고 밤잠까지 푹 잘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한다면 오늘 소개할 이 과일이 통풍, 염증, 수면 문제까지 해결해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 정보를 놓치신다면 매일 드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과일 하나를 놓치는 셈입니다. 영상 요약. 오늘 영상에서는 체리의 숨은 효능과 섭취 시 주의사항,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체리가 어떻게 통풍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왜 수면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지 과학적 근거까지 함께 설명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식탁에 작지만 강한 이 체리를 올려보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서도 작고 동그란 빨간색 열매, 체리.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체리가 단지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루에 10알 정도만 섭취해도 혈당 관리부터 수면까지 도와주는 아주 놀라운 과일입니다. 오늘은 체리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가장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체리가 가진 독특한 건강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혈당이 걱정되시나요? 체리라면 가능합니다. 체리는 당도가 있는 과일이지만 혈당 지수, 즉 지하의 수치가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의 수치가 70 이상이면 고당지 식품으로 분류되는데 체리는 단 22에 불과합니다. 이는 백미나 식빵과 같은 고당지 식품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체리의 당부화 지수, 즉 GL 수치도 2에서 3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실제로 체리를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오를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GL이 낮을수록 혈당 부담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혈당이 자주 들쑥날쑥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혈당 관리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서 체리는 매우 이상적인 과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당도가 낮다고는 하지만 체리도 결국은 과일인데 정말 당뇨 환자가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적정량을 지키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10알 내외의 섭취는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체리의 항산화 효과와 혈관 보호 효과를 얻기에 적절한 양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체리 추출물을 섭취한 실험주에게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고 혈당 조절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체리는 단순히 GI가 낮은 것을 넘어 장기적인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 당지수가 낮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통조림 체리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GI와 GL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과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보다는 간식으로 혹은 식후 1시간 후쯤에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2. 항산화 작용. 체리는 작지만 강합니다. 체리의 진한 붉은색, 단순히 보기 좋은 색감만이 아닙니다. 이 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색소 성분 덕분인데요.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혹은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를 했을 때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세포의 구조를 망가뜨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특히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혈관이 뻣뻣해지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리 속 안토시아닌은 이런 활성산소의 영향을 줄여주는 데 탁월해 결과적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염증 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어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2006년 미국 USDA 인간영양연구센터에서는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실험 참가자들에게서 염증 수치 CRP, C 반응 단백질과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는 체리 섭취가 단순한 기분 전환용 과일이 아닌 실제로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 줍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생체리 외에도 냉동 체리나 주스로 마셔도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냉동 체리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되기 때문에 영양 손실이 적고 안토시아닌 함량도 비교적 잘 유지됩니다. 다만 체리 주스의 경우 당분이 첨가되었거나 농축 방식에 따라 항산화 성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원액 기준으로 희석하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3. 체리는 수면 과일입니다. 잘 자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말 익숙하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체리는 이 수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리에는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신맛이 강한 타트 체리 품종은 멜라토닌 농도가 일반 체리보다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연구에서는 타트 체리를 집중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소변을 분석한 결과 멜라토닌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이와 함께 수면의 질과 수면 시간 모두가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체리에는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뇌에서 멜라토닌의 생성을 도와주며 전반적인 수면 패턴을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체리는 멜라토닌만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과 관련된 여러 생리적 과정을 복합적으로 도와주는 식품입니다. 또한 수면 문제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압 조절, 면역력, 심혈관 건강까지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전신 염증 수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수면 보조 이상의 건강관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하루에 몇 알이 적당할까요? 체리는 당분이 포함된 과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과도하게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10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체리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더 안정적입니다. 체리를 섭취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은 섭취 후 1시간 정도 지나면 체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므로 밤잠을 잘 자기 위해선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쯤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과일이기 때문에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체리도 종류가 중요합니다. 어떤 체리를 먹어야 할까요? 요즘은 마트나 시장에서도 체리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떤 형태의 체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체리는 생과 상태에서 섭취할 때 가장 좋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데 특히 혈당 안정이나 항산화 작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주의해야 할 것이 건조 체리와 통조림 체리입니다. 건조 체리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고 그로 인해 당 지수가 50 이상으로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생체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혈당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설탕에 절인 통조림 체리의 경우 당류가 첨가되고 보존을 위한 방부제나 착색류 등 여러 첨가물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제품은 체리 고유의 항산화 성분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염증 유발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러면 어떤 체리를 골라야 할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신선한 생체리입니다. 수분과 영양소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당지수도 낮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품종에 따라 효과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멜라토닌 함량이 높은 타트 체리는 수면 개선이나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 체리보다 신맛이 강한 것이 특징이지만 건강을 위한 목적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체리를 고를 때는 너무 단단한 상태보다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는 정도의 과육이 적당합니다. 이는 후숙이 충분히 진행되어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체리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덜 익은 상태라면 사과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해보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체리의 숙성을 촉진시켜 먹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생체리를 구입하신 경우에는 보관도 중요합니다. 씻지 않은 상태로 통풍이 잘 되는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가능한 한 2에서 3일 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합니다. 먹기 직전에만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야 수분 손실 없이 보존할 수 있어요. 5. 주의사항, 씨는 꼭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체리는 작고 앙증맞은 과일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씨는 결코 무심코 넘기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체리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그달린은 우리 몸 안에서 분해되며 시아나수소, 즉 청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대량으로 섭취했을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주거나 메스꺼움, 두통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성인이 체리 씨를 1~2개 삼켰다고 해서 큰 위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여러 개를 삼키게 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특히 체구가 작은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민감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씨를 삼켰는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체리 씨를 1개나 2개 삼켰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씨앗이 깨지지 않은 채로 삼켜졌고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 소화기관을 거쳐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다만 씨를 깨물어 먹었거나 삼킨 후 구토나 복통, 호흡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불어 체리를 갈아서 스무디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때 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블렌더에서 씨가 깨지면서 아미그달린이 더 쉽게 체내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리를 조리용으로 활용하실 때도 반드시 씨를 먼저 제거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결론 및 실천법. 작고 새콤달콤한 이 과일, 체리는 단지 맛있는 간식이 아닙니다. 하루 10알이면 혈당 조절, 혈관 건강, 수면 개선까지 도와주는 다기능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생체리로 적당히 씨를 꼭 제거하고 드셔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은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이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체리를 식단에 넣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매일의 건강,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차고 실용적인 건강 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